네, 이번 시간에는 B2B 세일즈 제 17강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는 고가의 서비스업의 B2B 세일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보험과 같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면서 고가인 서비스업의 특징과 세일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SAP라고 하는 ERP 분야에서 뭐 세계적인 회사죠. SAP ERP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어쨌든 그 이미지를 보여줬고요. 코퍼레이트 인슈런스, 기업 보험이죠. 법인 보험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위험도나 관심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당연히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것도 이제 요새 많이 고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아마 이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개 어, 세그멘테이션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아마 눈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고 오늘 7번째죠. 서비스이면서 지속성이 있고 해당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주요 IT 솔루션과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케이스를 한번 좀 볼게요. 삼성전자가 ERP를 도입을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의 ERP를 사용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ERP라는 것도 계속해서 외부 환경과 내부 요구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이제 작년 기준 이야기에 NERP라는 거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NERP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투입한 비용은 7, 8천억 원대다라고 해서 역대 ERP 프로젝트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NERP의 주 특징이 뭐냐? 실시간으로 뭐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되고 공급망 상황이 실시간 분석이 되고 뭐 데이터 기반 경영 시뮬레이션이 되고 AI가 업무 의사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문자 판독 OCR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통해서 업무 자동화 RPA가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영역이죠. 클라우드 기반이다. 그다음에 챗봇 등 자동화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이거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IT 서비스가 다 망라된 그야말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수준이 되는 거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7,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외 법인에서 우선 적용됐고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데 삼성전자는 95년부터 ERP를 사용하고 있다가 2008년 전사 ERP 도입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여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 자동화, 뭐 효율화 이런 것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ERP가 중요하다는 어떤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어떤 IT 벤더사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오라클이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별적인 거 다 클릭을 하면은 뭐 어떤 단위당 금액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오라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싸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예 오픈을 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가격을 속이거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고객의 어떤 본의 아닌 손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다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금액을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한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봅시다. 오피스를 안 쓴 데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학생이냐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냐 엔터프라이즈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E5, F5, F3 이런 게 있는데 매달 얼마냐? 지금 E3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세 포함하면 4만 5천 원 정도. E5는 부가세 포함하면 한 7만 원 정도요.
이게 1인당이라는 거죠. 예, 1인당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에 4만 5천 원 한 달에 한 명당 7만 원. 그러면 직원이 뭐 100명이다. 근데 이 파일을 쓴다. 700만 원. 이런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면 7천만 원. 물론 볼륨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그 매달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1년간 쌓이면 몇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떤 어, 값비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개별적으로 뭐 보안 서비스를 구매한다던가 이런 거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역시 뭐 기업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구조이고 이걸 안 쓸 수가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크랙 버전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거고 역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곳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요새 이제 리미니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IT 업계에서 핫한데 이게 이제 유지보수 비용을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는 매년 구매 비용의 20%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받는다. 그래서 뭐 오라클이나 SAP 같은 회사는 한국에서 얻는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수천억입니다. 아까 봤죠? 삼성전자 ERP 구축하는데 7, 8천억. 근데 20%를 매년 받는다고 치면 그것만 1,400억 원을 받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 군데에서 SAP가 그렇게 되면 그 뭐 현대차, 뭐 현대중공업, LG전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들도 ERP를 다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 매출의 20%가 유지보수 비용이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는 거죠.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곳곳에 다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하단에 이제 오라클 DB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존재하는데 비용이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결국에 한국타이어도 이제 리미니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제 유지보수 전문 기업을 통해서 거의 뭐 비용을 크게 절반 정도로 줄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필수 솔루션인데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부담을 기업들이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는 학술 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논문 한 번씩 써본 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빨간색 내용 한번 줄여볼게요. 빅3 출판사가 7, 80% 정도를 독과점하고 있다. 근데 연평균 7, 8%씩 노동률을 인상을 하고 있고 빅딜 계약을 강요하는데 갑질이 심각하다. 사실은 갑이 아니라 원래 을이죠.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을이 이제 오히려 더 갑이 된 거죠.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고 서비스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명 학술지를 보지 않고서는 연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뭐 협상창구 단일화, 뭐 전담 기관 지정, 뭐 공공 공유 플랫폼 이런 거 추진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여의치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술지 전자구독을 보이콧할 판이다. 패키지 하나, 한 개 업체에 1년에 27억씩 지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적인 서비스죠. 그런데 독과점이 굉장히 좀 심한 이런 데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 공장이 몇 조씩 투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료가 뭐 1,154억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새는 이제 어마어마한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 2천억 달러를 뭐 투자하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면 그 공장, 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많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보험료도 더군다나 커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보험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주요 생보사나 화재사에서 많이 경쟁적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수입 보험료, 이제 기업 관련된 수입 보험료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17년 기준 12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계속 꾸준히 4%씩 증가했다라고 보면은 지금 뭐 15조, 16조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소멸성인지 아니면 원금 일부가 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역시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법정으로 정해진 보험을 드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손실이나 어떤 재해나 이런 거에서 공장이나 시설이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험도 그렇고 핵심 IT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다들 유명한 회사들이요. 아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오라클 DB, 그다음에 SAP, ERP, AWS 클라우드, 그다음 오피스 365, 세일즈포스 CRM 이런 거는 거의 뭐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는 외국계 IT 벤더사들이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화재, 교보생명 이렇게 굉장히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어, 국내외 대기업이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포인트 사실은 이 기업들은 독과점 혹은 압도적인 1위, 뭐 압도적인 2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세일즈 측면에서는 완전 갑이죠. 오는 사람만 받아도 정신이 없는 수준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뭐 리미니 스트리트 케이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안을 계속해서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DB에서 뭐 국내산 DB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직 ERP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CRM 같은 경우에도 허브스팟이니 뭐 조호니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독점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갑질을 하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케이스가 뭐 곳곳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공공 오피스 시장에서는 한국어 컴퓨터 다 한글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갱신이나 이런 게 늦고 한컴이 오히려 갑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가 탈 한컴이다 해가지고 어떤 문서 표준화 양식을 통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IT 시스템, ERP,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제공하는 기업은 굉장히 한정적인 몇몇 대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대기업이고 단체 보험,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이제 기업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학술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몇몇 기업이 이제 독점이나 과점을 하고 있고 속성상 무조건 좀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일즈 입장에서는 원래 갑임에도 불구하고 의림에도 불구하고 갑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 등장하고 대체제를 어떻게든 뭐 국가에서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본에 빠지지 않고 자기갱신을 해야지만이 생존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자본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